제가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으며 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일단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정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개인에게 허락된 어떤 식품, 인류가 수천 년간 해왔던 식품과 약초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또는 또 다른 방법, 여기서 대체의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개를 제가 냈고요. 그래서 주지는 않았는데 그걸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는데도 안 줘서 되게 황당했고요. 지금도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식품이나 어떤 약초를 통해서 치료 물질, 그 중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또는 그 물질의 결합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을 제가 많이 발표하죠. 그래서 과학기술도 과학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과학도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발표합니다. 남의 기술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고, 어떤 과학기술도 연구가 될 수 있게 돼야 되며, 어떤 의학도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 즉 죄악시대에서는 인류의 죄악이 되거나 죄악시대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체의학이 전 세계에 가득하고 미국에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세상이라면 이미 그렇죠.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것도 연구를 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또는 그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자체, 그거 자체가 좀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나 이런 또 뭐 관련된 제약회사 연구원들 뭐 특히 다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되고 일반 사람은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자체도 황당하다. 그럼 뭐 에디슨이나 그 사람들 뭐 처음부터 뭐 과학자였냐? 에디슨, 테슬라 같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과학 기술을 연구하거나 의학을 연구해서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조치가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범죄가 되는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 해주거나 또 그 자체가 범죄시 여겨져서 처벌을, 그 자체가 너무 단순히 과학기술 연구에서 발표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 이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거 드라이기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어떤 공통점 열에 약하다라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래서 전문가 형태랑 220W 2200W짜리 있어요. 좌우로 흔들거려서 열을 축적하는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축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피부병을 다 해결했습니다. 피부병의 종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으로서 뭐 세균과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곰팡이에 그래서 종류를 알 수 없게 열에 취약하다는 뭔지 몰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멸을 했고 지금 피부병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았던 완선도 피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 곰팡이 종류가 열에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년 여름 때 아주 더울 때 드라이기로 관리를 잘했음에도 계속 발병을 해서 굉장히 속상했고 그냥 이게 낙담을 좀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나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을 여기다 넣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살균을 하고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 뾰루지나 구내염 이런 데 다 사용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 안에도 면봉 붙여서 이렇게 하고요. 입술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 뭐 피부병 종류에 상관없이 이거 바르고 있습니다. 처음 락스에 이제 살균력에 주목을 했다가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거친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70, 20, 10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제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니까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비닐 장갑을 끼고 아니면 열댓번씩 계속 뭐 팬티가 젖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물이 저를 3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고 기존에 뭐 알코올을 대신한 알코올이 한 70% 원저리에서 살균이 일어나는데 프로테이즈가 좀만 틀려줘도 살균이 안 됩니다.
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것보다 더 센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이제 증기화되어서 코로 흡입되어 폐 같은 데 들어가는 해도 병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뭐 80%, 90%, 100% 살균이 일어날지 알아도 살균이 안 됩니다. 40%에서도 안 되고 70% 원자로에서만 살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즉시 날아가기 때문에 공중에 휘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균이 안 됩니다. 수분만 공급해줘서 세균이 오히려 번식할 수도 있고 알코올 자체가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물티슈는 어떤 병원에서도 쓰지 못하고 제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노벨상 편년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학 동영상을 계속 나름대로 이렇게 질병의 진단과 어떤 치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으로 어떤 개인도 치료하고 있지 않고 저 자신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저는 피부병에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치질도 제가 해결했고요.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의 원인이 이렇게 이빨 사이에 이렇게 그 음식물 끼면 이렇게 붙듯이 치질이 이제 그것 때문에 세균 번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정 비대기로 해서 여러 번 서너 번씩 저는 합니다. 꼼꼼히 안에까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그다음부터 붓질을 한다라고요. 살균 같은 거는 제 약초로 이제 살균하는 경우도 있고 드라기로 이렇게 살균을 해서 꼼꼼히 세균을 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타구니 따뜻하고 거기가 또 음습한 거기 습한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치질의 원인이 세균 번식 플러스 이제 어떤 지혈인자의 부족. 지혈인자라고 하면은 비타민 C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홍시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홍시 같은 거나 아니면 저 골드키 이런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근 부족일 때 출혈이 잘 일어나더라고. 양배추도 괜찮고 당근이 핵심.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지혈할 때는 이렇게 내장 출혈이 이번에도 그걸로 해서 연근가루로 이렇게 했는데 연근가루 한 단독으로는 좀 힘들고요. 가벼운 출혈은 괜찮은데 좀 출혈이 많이 날 때는 연근가루가 주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시가루, 홍시를 항상 1년 사시사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도 홍시로 비타민 C를 다량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걸로 이번에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오징어 포가루, 오징어 이제 현방에서 뼈가루로 이렇게 지혈구제에 쓰는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징어제는 식품이니까 상관없고 오징어 그냥 오징어 가루죠. 포 가루에서 그거를 섞어서 쓰시면 이게 치료구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조리대를 가루로 같이 쓰시고 반가루를 살짝 섞어주면 이게 지혈구제에 타고요. 이것도 제가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식품의 산과 식품의 염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에 바이러스 그 세포벽이 얇잖아요. 이렇게 필링을 해주면 이것이 인체 삼투압 구조, 인체의 어떤 면역 세포들도 바이러스 세균을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죽이거든요. 염산을 붓고 이 방식을 제가 착안을 해서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를 한번 필링을 해보자라는 우리 적혈구나 백혈 우리 면역 세포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식품 우리가 먹는 음식에 되게 익숙하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안전한 산을 골라서 토마토 케찹 절반 그다음에 걔네들의 세포벽을 필링을 시켜줘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거나 약화시켜서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기 쉽게 하자라고 아이디어가 적중했어요. 토마토 케찹 절반 산이죠. 그다음에 깔라맛이 동남아시아는 감기약으로 쓰죠. 깔라맛이 원액, 그다음에 매실청 원액, 그다음에 펩시콜라 이빨도 녹이죠. 펩시콜라 필링하기 딱 좋아요. 지방제가 딱 허랍되다.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를 다른 건 부어도 안 되는데 콜라를 부으니까 흐물흐물 딱 지방 성분이 녹아내리는 거 보고 야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펩시콜라 먹고 죽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막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생강청 그다음에 그 초고추장 넣는 거 안 넣는 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초고추장이 어떤 이렇게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이 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점막 같은 거 위장 점막을 활성화시켜서 점액이 많이 나오게 해서 방어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 초고추장, 유자청을 넣으면 좋죠.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유자청 넣고 진간장 넣고 이렇게 해서 또는 꿀이나 설탕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출혈 목적으로 할 때는 유자청으로 충분하다고 이거를 좀 섞어줍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것 중에 대단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먹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적어도 곧바로 이렇게 닿는 듯이 필링이 일어나서 소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여러 개들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험 결과고 계속 저는 이것만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커피에다가 강황가루 섞어가지고 커피에다가 강황가루인데 이게 실제 강황가루를 해봤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빵꾸 날 것 같아서 강황가루가 아니고 시중에 이제 강황가루를 가공해서 오뚜기 카레가루 그러니까 가공에는 카라가루가 있어요. 그거는 좀 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커피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좀 더 이렇게 믹스 커피 이렇게 봉다리 나오잖아요. 거기다 소금 설탕을 좀 많이 넣어요. 왜 설탕을 많이 넣느냐? 설탕으로 필링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뭐 묻었을 때도 설탕 뿌려가지고 끈끈하게 녹이잖아요. 이빨도 녹인단 말이에요. 설탕은. 그래서 녹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디어 착안해서 커피 어떤 맥심 커피 이렇게 봉다리 조그맣게 스틱으로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중에 파는 음료수 병 커피는 너무 커피 함량이 적어서 이게 약효가 떨어지고 그냥 커피 가루 형태로 나오는 그게 제일 낫고요. 거기다 소금 좀 타고 설탕 타고 강황가루인데 이제 실제 강황가루 쓰진 않고 시중에 나오는 카르가루로 가공한 걸 쓴다 그러죠. 너무 강해서 위장 빵꾸나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 못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살균하는 이런 실험을 했고요.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커피에다 소금을 다량으로 타서 설탕하고 따라 타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필링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단기간에만 쓸 수 있을 뿐 많이 쓰면 유장벽이 얇아져가지고 궤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에 어떤 전쟁탄에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필링이면 소금으로 필링하는 게 있고 설탕으로 필링하는 게 있고 소금 좀 넣고 설탕으로 필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단백질 표면을 기스를 주는 거죠. 기스를 주면 그게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터트려지는. 왜 가능할까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체의 어떤 면역 세포나 백혈과 족혈보다 세포벽이 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견딜 수 있는 우리 인체 면역 세포는 견딜 수 있지만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필링 환경을 한 컵이다 그러면 이렇게 용액을 이렇게 먹었다는 한 컵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먹어서 혈액 속에 한 20초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신 도는데 20초, 30초 정도 혈액을 커피 용액이다 그러면 커피 카레가루 용액 거기서 필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으면 토마토 케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한 컵에서 5번에 걸쳐서 먹거나 6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만 해주면은 그래서 반복적인 필링이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을 살 수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 살기에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필링 환경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진짜 노벨상 천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균 특허 청해도자가 냈는데 이런 약초를 가지고 살균하는 실험 조리대 45%, 어성초 10%, 단백질 10%, 곰보배추 5%, 비단초 5%, 예덕나무 5%, 소련양 5%, 구절주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처순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는 냉장 보관하고 여기다가서 이번에도 제가 치료했던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고 살균하고 또 지혈하는 제 피부를 재생 안에 내장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항문 치료 이게 치질 치료에 치질에도 지혈 구조나 살균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 버전으로 조리도 55%, 어성초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 5%로 해서 이것도 약초 속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된 전문 약초가 아닌 일반 약초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그런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것의 결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약초마다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커피에 딱 카레가루 섞은 거 소금하고 설탕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하니까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 안에 남아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복용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되게 효과적인 성공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치료법으로만 치료하고요. 뭐 사고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는 제가 거의 다 혼자 제가 만든 치료로서 치료합니다. 저 자신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목숨의 경각에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게 사람 심리인데 자기 자신을 치료 못하게 치료 불법이다 그러면 아마 정신병자 세상인데 남을 치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 기술 구조를 또 발표하려는 게 뭐냐면은 그 펩시콜라의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에 가스레인지 후드 지금 어떻게 이게 뭐 끈끈이 묻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로 안 돼. 콜라를 부으니까 흐물흐물 녹아서 야, 이 지방 제거 콜라가 이빨도 녹이잖아요. 지방 제거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혈관 타동제로서 사용을 해요. 진짜 짱입니다. 옛날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떤 안에 위석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석 이런 몸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콜레스테롤 플러스 칼슘의 결합 보통 일본 이 정도로 되는 그런 돌들을 콜라로 제거했어요. 요리 현장에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콜라의 어떤 지방 제거 효과가 탁월합니다. 결석 제거에 아마 탁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펩시콜라하고 플러스 동원 녹차 종류 이게 그다음 녹차 종류 콜라는 뭐 다른 종류 하셔도 되는데 펩시콜라가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펩시콜라하고 저는 펩시콜라 씁니다. 펩시콜라하고 녹차 배식에 나온 녹차 동원 녹차 썼는데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또 거기다가 뭐 가루 형태로도 펩시콜라도 가루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루 형태로 만드셔도 돼요. 녹차 플러스 그다음에 콩국수용 콩가루 맛있는 거 있어요. 양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걸 세 가지 해가지고 이번에도 혈관을 막힌데 뚫린데 짱입니다. 저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약간 머릿속에 어지럼증이 그래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가 아직도 이제 출혈이 일어나서 한 10일 동안 계속 출혈을 내장 출혈을 하고 뭐 지혈 구조를 이룬 게 한 6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혈액이 하루에 1톤씩 생산되지 않잖아요. 매일 일정량을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거로 맛있는 것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도 먹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이도 한 10일 정도는 더 피가 생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 저는 예전처럼 막 무술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무술을 할 때는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요항을 해야지 또 좀 쉬었다가 혈액이 생성돼야지 이렇게 어지럼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특이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허청이 10건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했고 또 다른 데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10건 정도 한 60몇만 원 들었습니다. 되게 싸게 했죠. 그래서 과학적인 의학 동영상을 좀 계속해서 제가 게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의학이 엉터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기술도 연구해서 발표를 할 수 없는 세상이면 정신병자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는 특이한 것을 고구마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고구마는 이제 성분이 지금 잠깐 제가 검색을 해보면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냐면 뭐라 그럴까 고구마가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가 좀 에너지 식품이죠. 에너지 식품이면서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거 많이 이렇게 제가 결합해서 실험을 해보거든요. 펩시콜라, 녹차 플러스 그다음에 콩국수엔 콩가루 세 가지라 혈관 타동제인데 부족해서 어지럼증이 머릿속에 조금 움직이면 갑자기 혈액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구마 먹으니까 딱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결합해서 혈관 타동하면서 이렇게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그런 걸로 같이 이제 결합해서 치료제로 고구마 단독으로 고구마 먹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또는 이제 커피하고 카레가루를 동원해서 하니까 운동 능력이 좀 더해지더라. 커피, 카레가루, 소금, 설탕 해가지고 플러스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량을 더하면서 몸만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좀 남아있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혈관 타동제로서 고구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펩시콜라, 녹차, 그다음에
녹차, 그냥 뭐 동녹차 아니더라도 됩니다. 저는 시중에 나온 음료수를 했습니다. 가루로도 되고요. 국산 이건 플러스해서 고구마 하셔도 되고요. 이거 플러스해서 커피, 카레가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소금 설탕을 좀 더 넣으셔요. 커피, 카레가루, 고구마 이런 식으로 섞어서 혈관 타동제나 몸에 힘을 주는 어지럼증이 좀 뇌 속에 남아있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저는 어지럼증이 어제보다는 한결 사라졌고 혈액이 생성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구마가 특이한 작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구마 먹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어지럼증도 없고 그냥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혈액이 좀 더 많이 생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동량을 좀 늘리고 있고요. 지구력이 약간 떨어졌어요. 혈액이 이제 덜 생성되다 보니까 많은 운동량에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이 빨리 돌아야 되는데 혈액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는 낫고요. 오늘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어지럼증도 없고 좀 움직이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거 처음 있잖아요. 머릿속이 그런 약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고구마하고 같이 커피하고 카레가루 플러스 고구마 이렇게 소금 설탕을 좀 텄어요. 커피에는 이렇게 필링을 위해서 바이러스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저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증상이면서 에너지를 주는 식품이라고 말씀. 그리고 제가 매실청하고 커피의 결합은 에너지를 주는 식품이라서 이렇게 근력 회복제로서 운동선수들이 뭐 이상한 약물, 스테로이드나 이렇게 약물 쓰지 말고 이거 쓰라고 그럼 이거 몸에 힘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매실청하고 커피의 결합 이것은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뭐 치료제로서는 생강과 마늘, 양파 다 익혀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에너지 식품, 근력 회복제로 생방가루를 좀 섞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대파가루를 섞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가루하고 이제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 섞어줘도 근력 회복제로 사용하십니다. 소금 설탕 타서 그래서 이것도 근력 회복제로 강한 가루가 아닌 강한가루를 좀 순화시켜 놓은 시중에 오뚜기 카레 같은 카레가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에. 그래서 카레가루를 첨가를 하시면 이것도 치료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몸을 좀 활성화시켜줘요. 여기다 이제 매실청, 어떤 생강청을 같이 결합하거나 매실청, 어떤 커피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에너지 식품, 그러니까 어떤 근력을 회복시키는 파워를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죠. 저는 식품과 약초를 연구를 해서 그걸로 치료하는 실험을 계속했고요.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식품과 약초로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그러고 하여튼 뭐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서 그리고 이제 약간 각성제가 필요할 때 마약 쓰지 마시고 커피 이렇게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온 음료수 커피 말고 그냥 봉다리 커피 있잖아요. 아니면 자판기 커피라도 괜찮아요. 봉다리 커피에다가 초콜릿, 가나 초콜릿 큰 거 하나 같이 결합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기다 녹차가루까지 같이 합해줘. 그러니까 그 초콜릿 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각성제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피 가루, 초콜릿 가루, 카카오 가루가 되겠죠. 카카오나 초콜릿 가루. 초콜릿에도 난 것 같아 맛있어서. 고속도로에 잠이 와서 이걸 먹어도 잠이 싹 달아납니다.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쉼터에서 계속 잤는데 계속 졸라. 이거 먹으니까 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커피, 초콜릿 플러스 녹차 이것까지 합쳐도 커피, 초콜릿 이렇게 하셔도 커피, 녹차 이걸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것을 이런 가루 형태로 되고 액상 형태로 만들어줘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오늘의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커피, 강황가루, 커피, 카레가루, 소금, 설탕 플러스 고구마를 합하면 근력을 회복해주면서 머리에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이런 증세에 대해서 그것이 바이러스 증세로 인해서 어떤 혈압 조절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혈관이 좁아지거나 신경이 경직이 생겨서 했든 이것을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다. 고구마의 특이함에 대해 저도 놀라고 있다.
고구마 비타민 C라든가 에너지 식품인 건 알았어요. 고구마, 감자 같은 걸 제가 많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건강식품이라고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병에도 도움이 된다. 고구마가 더 뇌에 작용하는 이 특이한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볼 작정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펩시콜라,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콩국수용 콩가루 플러스 고구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구마의 특이한 작용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의 혈관을 어지럼증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고구마 단독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신병 치료에도 고구마, 감자 많이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마의 특이한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참 그 기술 구조를 이해하는데 잠깐 뭐 인터넷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나? 저는 이제 신기해서 이게 어떤 식품이 갖고 있는 왜 당근을 먹는데 우리 이렇게 이빨 같은데 잇몸 이렇게 붓고 출혈 부었다가 출혈이 일어나는 그 증상을 병원에서도 해결 못했을 거라고요. 땅콩 비타민 B용과 B2를 포함하고 있는 땅콩을 먹고 당근을 먹으니까 해결됐고 당근을 계속 잘라서 생당근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골드키를 먹었더니 통시 같은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홍시입니다. 비타민 C 부족일 때 잇몸 출혈과 장출혈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주목했다는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이 잇몸이 안에 부풀었다가 터지는 이게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 세균과 바이러스인지 알고 그 관련된 치료를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고 그 결과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 고구마의 작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터넷을 보면은 여기 그 고구마를 먹으면 인터넷 구글 자료에서는 운동 경련 위험을 줄여 시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약간 혈관을 타동을 하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시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여기 혈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고구마는 일단은 그 어디다 쓰냐면 네이버 포스터 구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구마의 특이한 작용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좋은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에 머릿속에 어지럼증 해결하는데 고구마를 먹으니까 이게 해결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녹두, 검은콩, 생밤을 끓이면 해독 구조가 된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지. 생밤을 많이 넣습니다. 이것도 이제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약간 콩의 해독력, 두유 먹으니까 해독이 좀 되고 혈액순환도 되더라. 두유는 단독으로 팔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구마 속에는 약간 베타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B6,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네랄에는 철, 칼슘, 셀레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계는 안구 건조증, 백내장 같은 비타민 A 결핍과 관련된 연구 질환을 사용하고 장 건강과 소화력 개선, 십이지장, 위궤양을 예방하고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항산화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은 수준의 어떤 자색 고구마 같은 높은 수준의 안토시아닌이 되게 얘기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이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얼굴에 이렇게 마비 증상이 조금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이 안에 있었고 옛날에 헤르페스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 마비가 되는 이런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3차 신경 쪽에서 얼얼하게 여기가 화끈거리고 빨갛게 되고 간지러운 증상, 안구 결막염 이런 것들이 생겼었거든요. 입술에 포진, 코 속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헤르페스 증상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또 헤르페스 증상이 있으면서 코 속에 있었으니까요. 헤르페스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지는 그래서 내가 헤르페스와 마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고 이전에 의학 동영상을 계속 교체하면서 이런 헤르페스나 각종 바이러스 종류들이 혈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고혈압 같은데 또 당뇨병 같은데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발표를 했었어요.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어떤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또는 그것을 혈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혈관 같은 거나 신경을 경직시켜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경직 현상, 굳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근육 같은데 뻣뻣하게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운동 능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중풍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뇌출혈 둘 다 관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발표를 해서 이번에다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마비가 되는 건 이 머릿속부터 해서 얼얼한 제 기분 나쁜 이제 사르르한 거 이게 기분 나쁜 체험. 그것을 이제 처음 한 번만 경험하고 그다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관을 막힌 거를 출혈을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생방가루를 복용해왔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고 수축을 해야지 주혈이 되잖아요. 좁아져 있다라는 이해하고 잽싸게 혈관 막힌 거 뚫고 바이러스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 치료 제 약초 먹고 이렇게 해서 커피하고 카레가루 같이 약초 같이 복용을 하니까 바이러스 증상이 일단 코 속에 있는 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 사라졌고요. 머릿속 어지러움증은 고구마 먹고 해결했습니다. 완전 해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혈액이 계속 생산이 돼서 빈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1톤씩 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10일 동안 출혈을 일으켜서 지금 지혈된 지가 6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10일도 20일도 요양을 해야 될 계속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혈액이 계속 생산되도록 하고 운동은 이제 좀씩 그제보다 낫고 어제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은 점점 개선이 되는 것 같고요. 머릿속에 어지럼증 남아있던 것도 고구마로 인해서 해결되고 고구마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발표를 하기 고구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렇죠. 피자 먹었습니다. 그래서 풀몬 피자 사다가 피자를 좀 내가 2조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고구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피, 카레가루 플러스 고구마 이렇게 하면 혈관을 운동 능력을 주면서 혈관 타동하는 타동제를 중풍 환자에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풍 치매 환자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것 도움이 바이러스를 살균하면서도 근력을 회복하거나 머릿속에 뭔가 미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혈관을 타동하거나 어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구글 자료인데 자색 고구마는 정상적인 뇌 기능에 탁월하다. 이게 뇌에 작용하는 능력이 이 고구마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정상적인 뇌 기능에 뇌에 작용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혈관이 좁아졌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자체 혈액 부족으로 해서 빈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바이러스 작용으로 해서 거기가 수축, 혈관이나 신경의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방해를 했을 때 어지럼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타민 C를 제가 홍시를 청동홍시로 인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가 이게 혈관 막힌 것도 뚫고 이게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알았고요. 다량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8개 처음 먹고 5개 먹고 좀 계속해서 몇 개씩 먹고 있습니다. 아주 짱입니다. 이건 환자 회복 시기에도 몸에는 반드시 비타민 C가 다량 필요하나 인공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홍시 종류가 훨씬 낫다. 골드키도 같이 겸해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 다량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많이 들어요. 머리를 좋아지게 하면 뇌기능 향상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글 자료 찾아보니까 고구마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거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머릿속에 좀 어지럼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격파는 가능했으나 장기적인 운동 능력, 지구력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액 생성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혈관이 막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바이러스 증상이 여전히 뇌 쪽으로 빈 코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건 소멸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커피하고 카레가루, 소금, 설탕 플러스 고구마 이렇게 결합 또는 혈관 막힌 거를 그 다음에 제 약초 아까 전에 발표를 했던데 약초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멸하는데 탁월하다고 말씀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완전히 없앴고요. 그 다음에 혈관 막힌 거는 펩시콜라 플러스 녹차 플러스
콩국수용 콩가루 이걸로 계속 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도 혈관 막힌 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홍시 같은 거, 그다음에 골드키를 공급해 줌으로써 비타민 C를 계속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어지러움 증세도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 어지러움증이 의식 없이 그냥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지러움 증세가 확실히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없어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고구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먹은 것은 커피하고 카레가루, 소금, 설탕 플러스 고구마니까요. 또 하나 피자를 먹었어요. 불몬 피자를 좀 먹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고구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구글 자료를 찾아보니까 머리를 좋아지게 위한 뇌기능 향상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의 특이한 작용이 뇌에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는 종류에 따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피부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콜라겐 합생을 돕는다. 항염 작용 이런 것들 뭐 피부를 윤기 있게 젊게 만들어 준다는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고구마가 뇌 기능에 작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 이건 앞으로 이제 연구를 좀 제가 해봐야 될 부분이다. 특이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이나 어떤 약초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거나 일정 부분의 치료 기능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몇 가지를 결합했을 때, 이것과 저것을 결합했을 때 치료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연구 구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체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전 노벨상 천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 열에 취약하다는 것은 피부병을 없앤 것,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그래서 피부병을 없애 이런 살균 물질로서 개발한 노벨상 천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의 다른 치료도 저는 제 방법을 따라 치료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다. 오늘은 커피, 카레가루, 고구마 특이한 결합, 제약제의 결합을 하니까 좀 남아있던 헤르페스가 사라졌고, 속에 있던 염증이 사라졌고, 머릿속 안에서, 그래서 머릿속에 어지러움증이 사라진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고구마의 어떤 뇌 기능에 작용하는 특이한 작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